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조금 다소 깁니다. 그런데 오늘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좋은 글은 영국의 대처 수상의 아버지께서 대처에게 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도 한번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꿈은 꿈꾸는 자에게서만 이루어진다. 감사 스마일도 항상 생각을 갖다가 조심하고 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습관도 조심하고 성격도 조심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과 행동, 습관, 성격 그리고 운명이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또 바뀌거든요. 그리고 꿈을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창능 S3블럭 관련해가지고 창능 S3블럭 지난주에 이제 일반 공급도 끝났는데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창능 S3블럭이 뉴홈의 첫 사전 청약을 갖다 실시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더 큰 거는 이제 창능 신도시의 미래 가치가 정말 높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출, 그러니까 저금리 장기 모기지론 때문에 젊은 20, 30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갖다가 도전했습니다. 물론 청약 결과는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 날 나옵니다.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첨자 발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당첨되시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뉴홈 첫 사전 청약 일반 공급 평형별로 최대 경쟁률이 82.4대 1. 최대 경쟁률이 공교롭게 창능 S3블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특히 이제 고양 창능의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정말 착하다. 정말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뭐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뭐 광명도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가격. 만약에 창능이 뭐 나눔형이 만약에 6억 5천에 분양을 했다. 7억에 분양을 했다. 사전청약을 그렇다고 했으면 이런 경쟁률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지역별 경쟁률에서도 고양 창능이 압도적입니다. 46.2대 1로 뭐 양정 역세권이라든지 남양주 진접과는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 스마일이 창능 3기 신도시가 미래 가치가 높고 또 창능 3기 창능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용산 시대에 발맞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신도시가 이제 창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돼서 거기가 만약에 3만 세대가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모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노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만 세대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용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보다 그 용산하고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뭐 GTX-A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또 새롭게 생성되는 신도시에 모든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창능에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정말 지금 뉴홈 첫 사전 청약에 압도적으로 창능 3기 신도시에 있는 S3블럭이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이 15.1대 1인데
1798호 공급에 27,15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종 유형별 경쟁률이 나눔형이 17.4대 1, 일반형 6.2대 1인데 압도적으로 고양 창능이 더 높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최종 접수 결과를 지금 살펴드리면 제 얼굴이 좀 나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나눔형에 보면 고양 창능에 보면 46타입부터 84타입이 있는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40세대 공급하는데 82.4대 1, 그러니까 3,297 그 청약을 갖다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 6,418세대가 접수를 갖다가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특공과 일반 경쟁률 합치게 되면 33.6대 1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양 창능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59 타입도 경쟁이 셌거든요. 25.6대 1. 그 다음에 46 타입 같은 경우에도 35.8대 1로 돼 있는데 55 타입과 74 타입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55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세대도 물론 36세대밖에 안 뽑고 그 다음에 전체 172세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55와 59 중에 59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경쟁률이 8.2대 1로 해서 낮았는데 다음번에 이 고양 창능 S3블럭을 갖다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S5라든지 그러니까 B5블럭이라든지 S11블럭을 갖다가 청약을 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7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2세대밖에 일반 공급이 안 되고 전체 공급 세대가 51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세대수가 지금 공급 세대가 좀 작은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다음번에 B5라든지 S11 블럭 같은 경우에 84라든지 59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공급 세대수가 좀 작은 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또 청약을 갖다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특별히 드립니다.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공급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 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2030년, 2029년 입주를 갖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대와 30대가 지금 2023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7년, 더 늦어진다고 하면 8년 내에 이제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무주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늦춰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청년 특별 공급. 미혼 청년으로 대상했던 청년 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을 이걸 확인했을 때 뉴홈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문득 이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창릉 공공분양도 만약에 지금 이제 창릉 같은 경우에는 S3블럭만 유일하게 지금 나눔형으로 지금 공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B5라든지 S11블럭 중에서는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지만 A8이나 A6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민간분양 필지 아니면 영구임대, 공공임대 중에서 또 하나의 S3블럭처럼 나눔형 공공주택을 갖다가 아마 공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원흥의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받으면서 모든 것을 갖다 100%를 갖다 다 가져갔지만 지금은 7대3으로 해가지고 LH랑 지금 나누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눔형이 더 인기가 더 높고 또 LH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이런 나눔형이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청약 접수했던 분이라든지 도전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다음번에 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연령별 접수 비율은 20대가 22.6%, 30대가 48.3%로 상당히 젊은 세대에서 청약의 그런 호응도가 높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월 30일 날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요. 소득, 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분양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잘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청약도 수요자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뉴홈의 이런 사전 청약의 흥행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타에 있는 3기 신도시, 3.5기 광명 시흥에 있는 신도시까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공주택 지구 내에 이런 나눔형을 갖다 아마 공부를 하지 않을까.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서울 고덕 광일 3단지 사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을 갖다가 부탁드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공문양이든 민간문양이든 이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출도 이제 저금리로 해서 장기 모기지론을 가야 되는데, 민간 분양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미혼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신문에 또 괜찮은 기사 하나 있어서, 이거 김혜준 기자님의 윤 50만원 공급 미홈 첫 경쟁률 11대 1로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실수요자 몰리며 민간대여 둔촌중공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비결이었고 브랜드보다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뉴홈의 첫 사전 청약의 성공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향 창릉의 그런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미래 가치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번 공공분양의 청약의 성공 요인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입을 좀 모으고 있고요. 또 현재 청약 시장에서는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인 상태고, 주택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입지라든지 브랜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적인 고려로 떠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는, 용산과 인접해 있는 이런 입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뭐 양정역 세권은 더 쌌거든요. 남양주 진접은 더 쌌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인기가 더 높았던 이유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또 그 창릉 3기 신도시 아래쪽으로는 마곡, 그 다음에 상암 또 가깝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의도도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GTX A로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부동산의 입지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경우에 시세 차이는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창릉 신도시 부근의 삼성지구 2차 아이파크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차 아이파크보다 원흥동이 7단지를 갖다 예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원흥동일 7단지의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6억 후반부터 7억 초반에 지금 실거래 매물들이 10건 이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S3블럭에 물론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원흥동일 7단지라든지 5단지, 6단지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정말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하면 2030년이 되더라도 창릉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연식은 20년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단지, 그다음에 대규모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창릉 신도시의 그런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삼성벨트 쪽에 내 집 마련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종잣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창릉 앞으로 있는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께서 유일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무 거주 요건이 5년 있긴 하나 공공분양 특성상 실수요자가 많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5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큰 걱정을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 가격도 소폭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30년에 수도권에 정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반값이 되고, 지금의 뭐 5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먼저 소두에 드리고요. 먼저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의무 거주 요건이 5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살고 있고 아니면 전세라는 임대라는 제도를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 30대 분들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들어서 또 알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감사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고 제 방송을 갖다 귀 기울여 주시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창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또 유튜버 분들이 컨텐츠를 좋게 잘 이야기하시는 분들 것도 제가 보면서 보지만 저는 창릉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지구지정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지구지정 발표를 5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21년, 22년, 23년 거의 한 4년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릉의 미래 가치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보다 앞으로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물론 변수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이 정말 만약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다고 하면 전체 토지 보상이 올 하반기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특히 사전청약 S5 블럭이나 S6 블럭 A4 그다음에 S4, S1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청약 포기하지 마시고 본청약 머지않았다. 정말 길어야 2025년에는 본청약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GTX-A 관련해가지고 정말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5블럭과 S11블럭 이 두 개는 공공분양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중에서 이제 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에서 지금 저는 S11블럭이 선택형이 될 것 같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B5블럭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눔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혼희망타운을 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민간 분양에 있는 필지를 아마 한두 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미혼 청년이라든지 또 언젠가는 또 결혼하겠죠. 그런 또 신혼부부라든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창릉 3기 신도시가 40대, 50대 분들도 창릉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쉽지 않고 민간분양을 지금 많이들 노리고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경기, 인천 정말 경기 남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강 기준으로 해서 김포, 인천, 그다음에 강북구 포함해가지고 한강 이북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전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릉 S3블럭 이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오늘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창릉 신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릉 신도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자족 도시가 또 되면서 고양시가 또 내년에 경제 자유구역이 또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고양 양재고속도로라든지 서울 광명고속도로라든지 GTX-A라든지 대국 소사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BRT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수색에서 광명까지 있는 지하선 KTX까지 계속적으로 교통과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이런 것에 창릉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일산과 뭐 화정과 그다음에 능곡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했을 때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새롭게 지어지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릉을 또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뉴홈 첫 사전청약을 갖다가 이런 경쟁률을 보면서 최대 경쟁률이 82.4대 1인데 여기가 창릉의 S3블럭의 84타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갖다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창릉의 이런 뭐 올 하반기에 또 계획되어 있는 선택형 그리고 또 내후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거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임장도 한번 나와보시고 또 감사스마일도 한번 뵙고 싶으면 한번 찾아오시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꼭 또 이번에 사전청약을 갖다가 하셨던 분들께 꼭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갖다 꾸시면 창릉 신도시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계속 꾸시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고 꿈을 꾸는 자에게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창릉 S3블럭에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창릉에 갈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말이 좀 길었고 창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했는데 이 부분 가려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은 창릉에서 감사스마일을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